오늘 캠퍼스 24에서는 취업 시장의 블루오션을 노려라. 톡톡 튀는 대학교 이색학과를 만나봅니다. 이어서 모범생을 넘어 모험생을 길러내는 전북대학교를 소개합니다. 대학생들의 꿈과 희망을 응원합니다. 캠퍼스 24의 열정 MC 김성원입니다. 안녕하세요. 조윤경입니다. 대학생들의 요즘 가장 큰 고민거리 뭐니 해도 취업인데요. 그래서 취업 전망이 학과를 선택하는 중요한 기준이 됐습니다. 그런데 산업계의 트렌드에 따라 인기학과도 바뀌었다고 하죠? 그렇습니다. 이 70년대엔 화학공학과와 건축공학과가 인기였고요. 80년대엔 전자공학과의 경쟁률이 높아졌는데요. 그리고 요즘엔 취업 시장의 틈새를 노린 이색 학과들이 각광받고 있다고 합니다. 어떤 학과들이 있는지 캠퍼스 아디슈에서 만나보시죠. 보는 것만으로도 기분 상쾌해지는 바닷가. 오늘 캠퍼스가 아닌 정동진을 찾은 이유가 뭘까요? 해변으로 말을 타고 들어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해변에서 승마라니 괜찮은 거예요? 말이 밖에서 마방 안에 있다가 밖에 나오면 기차 소리, 파도 소리, 경적 소리 처음 보는 사람 다 무섭단 말이야. 내가 아무 데나 가도 말이 하나도 무섭지 않다는 믿음을 말한테 줘야 된단 말이야. 대학교 승마산업학과예요. 교수님이시고? 네. 마방이 있을 때하고 나와서는 아 얘네들도 하나씩 다 가르쳐줘야 되는구나 그런 걸 이렇게 들으면서 아 그래 나도 한번 말 한번 타보고 싶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이 친구들이 대학생이라는 거죠? 겁 많기로 유명한 말들을 자유자재로 다루는 학생들. 무섭진 않나요? 좋아요. 재밌어요, 되게. 타고 싶어요? 네. 처음 타보는 거지. 해변 승만 처음이요. 겁이 많은 말들도 교육을 통해 해변이나 산을 달릴 수 있게 되는데 이런 교육을 통해 일반인들도 말을 쉽게 접할 수 있게 되겠죠? 정부에서 이제 말사람을 육성하기 위한 이런 정책들이 이제 변화가고 있고 거기에 따라서 거기에 필요한 인력들이 많이 필요할 걸로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승마산업학과를 개설하게 됐습니다. 승마는 또 귀족 스포츠로 이렇게 보통 생각을 하시잖아요. 근데 이제 저희 승마산업학과는 어쨌든 승마 문화를 대중화시키는 데 초점을 둬서 학생들의 마인드도 이제 뭐 문화를 대중화시키는 쪽으로 이렇게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해변 승마가 끝나고 바닷모래를 깨끗이 씻겨주는 학생들. 말들도 익숙한 듯 얌전한 모습인데 민감하네요, 주먹이. 주먹이 민감해. 세심한 관심 속에 말들의 목욕이 끝나면 말들의 식사 시간이 시작되는데요. 씻겨주고 먹여주고 마분까지 치워주다니 말들 정말 호강하네요. 위험할 수도 있지만 이게 쉽게 접할 수 없는 체험이잖아요. 말하고 같이 있는다는 게. 그래서 정말 재밌는 것 같아요. 경마 기수 원래 목표로 여기 온 거라서. 자격증을 딴 다음에 말 조련을 목적으로 열심히 배워보겠습니다. 승마장도 차려서 하고 싶고요. 뭐 아직 나이는 많지만 기회가 되면 경마도 한번 도전해보고 싶고요. 급변하는 취업시장, 그 트렌드에 맞춰 졸업과 동시에 취업으로 연결되는 이색학과들이 많이 개설되고 있는데요. 특히 IT 산업의 발달로 IT 관련 학과가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또 하이브리드 자동차, 전기 자동차, 스마트 자동차 등의 등장으로 IT 관련 학과와 자동차학과가 접목된 스마트 자동차과가 주목받고 있다는데요. 어떤 학과인지 좀 더 자세히 알아볼까요? 복잡하고 어려워 보이는 장비와 부품들. 실제 현장에서 사용되고 있는 자동차 진단 스캐너를 둘러싸고 고군분투 중인 학생들.
교수님께 배우는 것 외에도 학생들끼리 서로 아는 것을 공유하고 가르쳐주는 수업 방식이 스마트 자동차과의 특징이라고 하는데요. 1제어, 3제어, 4제어, 2제어 있잖아. 자동차가 점차 이제 전기 자동차, 하이브리드 자동차, 그 다음에 지능형 자동차로 변함에 따라서 자동차를 신규 개발할 때 그 지능형 자동차라는 지식, 그러니까 전자제어 지식 이런 것들을 다 포괄해서 이제 알고 저희가 설계를 해야 되고요. 그 지식을 다 보유하고 있는 학생들을 저희가 길러내야 됩니다. 설계할 도형들을 만들어서 빼고 여기서 이제 평면 공정을 부드럽게 해준다든가 이렇게 해서 실제 이런 판금, 이런 플라스틱 사출 성형으로 만든다든가 금형도 만들고 있습니다. 자기만의 개성을 가진 그런 걸 원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튜닝을 해서 차를 이렇게 이쁘게 꾸미는 해서 큰 사업을 할 겁니다. 성적에 맞춰 원치 않는 학과를 가기보다 적성과 특기를 고려해 자신의 진로를 선택한 전문대학 이색학과 학생들. 소박하지만 당찬 여러분의 꿈을 캠퍼스 24가 응원합니다. 영동대 승마 산업학과 화이팅! 와, 승마 산업학과, 스마트 자동차과. 네. 이름만 들어도 호기심이 마구마구 생기는 것 같아요. 그러게요. 네, 더 자세한 이야기 들어보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그래서 스튜디오에 박재열 교수님을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두원공과대학교 스마트 자동차과를 책임지고 있는 박재열 교수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영상에서 보긴 했지만 스마트 자동차 학과 이름이 조금 생소한데요. 어떤 학과인지 간략하게 소개 부탁드릴게요. 현 자동차의 기본 구성과 원리를 교육하고 하이브리드 전기 자동차, 지능형 자동차의 기본이 되는 모터, 인버터, 배터리, 그다음에 전자제어 등을 가르쳐서 친환경 지능형 자동차 시대에 적합한 그 인력을 양성하는 학과입니다. 저 진짜 궁금한 게 있는데, 그렇다면 자동차학과랑 스마트 자동차과는 어떻게 다른지 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네. 자동차과하고 스마트 자동차과의 차이점은 자동차 산업에서 지구 온난화로 인해 가지고 친환경 자동차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고요. 네. 그다음에 자동차 운행 시에 안전 문제, 그다음에 운전 편의성 문제, 그것들을 보완할 수 있는 전자제어 기술들이 굉장히 중요해지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특별히 가르칠 수 있는 학과가 필요해서 스마트 자동차과가 설치되어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없던 것이 생기고 기존의 물건에 새로운 기능이 추가되면서 학과 이름이 바뀌는 경우도 많은데요. 네. 스마트 자동차과처럼 새로 생긴 학과가 또 어떤 게 있는지 좀 얘기를 들어볼 수 있을까요? 우리 과와 형제 같은 과들이 있는데요. 네. IoT를 다루고 있는 스마트 IT과, 그다음에 스마트폰 앱 있지 않습니까? 네네. 앱 프로그램을 다루고 있는 스마트 소프트웨어과. 네. 그다음에 산업별 이제 융합에 따라서 건축과 인테리어가 더해진 건축 인테리어 학과, 브랜드의 디자인 가치를 부여하고 있는 브랜드 디자인과, 그다음에 보험과 자동차가 결합된 자동차 손해보상과 등이 있는데 산업이 점점 변함에 따라서 그 추세에 맞춰서 학과들이 생기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렇다면 교수님, 예비 대학생들과 1학년 학부생들을 위해서 어떤 전공이 좀 각광을 받을지 추천 부탁드릴게요. 참 당연한 얘기지만 학과 선택 시에는 두 가지가 참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첫째는 적성과 흥미고요. 둘째는 관련 산업의 성장 가능성, 즉 전망입니다. 네. 저 공학 계열로 좀 한정시켜서 말씀을 드리면 기존 산업에서 IT 기술, 즉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기술이 접목돼 가지고 창출된 분야가 참 많습니다. 스마트폰, 인공지능, IoT, 그다음에 지능형 자동차. 네. 이와 같은 분야가 굉장히 나중에 각광받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교수님 말씀을 듣고 나니까요. 새로운 이름의 학과가 생기는 것이 참 많은 의미를 가진다는 걸 깨닫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대학교의 학과 변천사를 보면 우리 사회의 변화까지도 한눈에 파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스튜디오에 나와서 좋은 이야기 들려주신 박재열 교수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번에는 전국에 있는 주요 대학교를 찾아가는 캠퍼스 주민 코너입니다. 이번 주엔 성장을 넘어 성숙을 지향하는 전북대학교를 직접 다녀와 봤는데요. 화면으로 함께 만나보시죠. 성장을 넘어 성숙으로 생각의 크기를 키우고 새로운 자원을 발굴하는 대학교.
이를 스스로 찾아 해결하는 능동적 인재들의 요람. 모범생을 넘어 모험생을 키우는 대학교. 전북대학교를 만나보시죠. 따스한 봄날 전북대학교의 교정은 봄을 담은 학생들로 싱그러움이 가득한데요. 하지만 포근함을 느낄 새도 없이 안타깝게 강의 시간에 맞춰 강의실로 들어가야만 합니다. 그런데 이때 홀로 자전거를 타며 여유를 즐기는 한 학생 발견. 저는 작년에 미국을 자전거로 이제 무전 여행을 친구랑 함께 떠나가지고 이제 여행을 다녀온 경험이 있습니다. 우리만의 경험을 한번 해보자 시작을 해서 뉴욕부터 시작해가지고 LA까지 총 13개 주를 거쳐가지고 이제 지나는 자전거 여행을 하게 됐고 약 한 7,000km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학생이 이렇게 큰 모험에 도전할 수 있었던 것은 학교의 한 프로그램 덕분입니다. 오프 캠퍼스라고 하면은 저희가 8학기 중에서 한 학기 이상은 반드시 캠퍼스를 떠나서 생활을 하면서 학점을 이수해라. 대학을 다니는 동안에 다양한 그런 경험들을 통해서 자기 자신만의 스토리, 스펙만이 아니라 스펙보다도 스펙을 넘어서서 자기 자신만의 스토리를 갖는 학생을 좀 키워야 되겠다. 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국내뿐 아니라 국외로 나가 문화, 예술 분야는 물론 봉사활동까지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진행되고 있는 오프캠퍼스. 뿐만 아니라 오프캠퍼스 프로그램은 창업을 지원해주기도 하고 학생 본인이 원하는 회사에 현장 실습을 지원해주기도 한다고 합니다. 오프캠퍼스의 지원을 받아 창업을 준비하는 학생들을 만나봤습니다. 바로 석고 방향제 창업팀인데요. 자신의 꿈을 학교 지원으로 펼치니 감회가 남다르다네요. 해보니까 상당히 이제 금전적인 거나 아니면 이제 인적 자원이나 이런 거 상당히 많이 도움을 주셔서 이제 진짜 지금이 아니면 못 누리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느낄 정도로 이제 하고 느끼고 있습니다. 모범생을 넘어 모험생을 키우고자 하는 전북대학교는 대규모 둘레길을 조성, 학생들의 이야기를 듣기 위해 소통의 공간을 마련했습니다. 제가 캠퍼스 24라 프로그램을 하면서 대학교들 많이 다녔지만 이렇게 둘레길 있는 학교는 처음이거든요. 이 둘레길을 조성한 이유가 뭐예요? 이게 학교 옆에 있다 보니까 솔직히 아름다운 자연은 그 시민들이 이용을 하는 게 맞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게 학교 주변에 있다 보니까 학생들하고 시민들이 함께 소통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조성하기 위해서 학교가 만들었다고 들었거든요. 우리 전북대학교는 기본적으로 캠퍼스를 아름답게 가꿀 수 있는 기본 요건을 갖추고 있다. 45만 평에 이르는 숲, 바로 우리 메인 캠퍼스의 한 도심에 이런 숲도 호수 가지고 있는 대학이 세계적으로도 드물다. 이런 것을 우리가 좀 상품화 시킨다면은 좋은 우리 전북대학교만의 브랜드로 만들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에서 출발하고 있습니다. 약 150만 제곱미터에 11.4km의 대규모 둘레길은 학생과 지역 시민들과 함께 소통할 수 있는 공간이기도 하는데요. 소통하는 대학교 전북대학교는 지역 연구 프로구단과 협력 관계를 체결, 지역 발전에도 활발한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지역과 학생 모두 성숙하게 하는 전북대는 1947년 도립 이리농과대학으로 설립인가를 받은 후 전주 명륜학원, 군산대학과 통합, 국립전북대학교로 새롭게 태어났습니다. 모범생을 넘어 모험생을 키우는 전북대학교. 오프캠퍼스에 이어 또 다른 프로그램은 바로 RC 프로그램입니다. 삶과 배움이 하나가 되는 기숙사에서 진행되는 RC 프로그램. 우리 전북대학교 RC는 생활 주제형 레지던셜 칼리지다. 생활 주제형이라는 것이 가장 큰 특징입니다. 이런 생활 주제를 가지고 1년 동안 생활을 하면서 같은 생활 주제를 선택한 학생들이 한 층에 이렇게 배치를 해서 그 속에서 그 주제에 맞는 체험 활동들을 하도록 이렇게 좀 운영하고 있는 것이 가장 큰 특징이 되겠습니다. 제가 참여하고 있는 플로어는 스포츠 플로어로
스포츠니까 아무래도 공동체적으로 하는 활동이 많습니다. 그래서 공동체 의식도 다 같이 함양이 되는 게 있고 저희가 따로 협동심 같은 것도 당연히 길러질 것이며 체력 증진도 많이 도움이 됩니다. 이 세상에서 저는 가장 위험한 것, 그것이 실패하는 것이 위험한 것이 아니라 도전하지 않는 것이 가장 위험한 것이다. 그래서 젊은 청춘들이야말로 두려워하지 말고 정말 모험심을 가지고 호기심을 가지고 열정을 가지고 도전하고 또 도전하는 그런 좀 자세가 필요하다. 뭐 그런 이야기를 좀 하고 싶습니다. 성장을 넘어 성숙으로, 모범생을 넘어 모험생을 키워내는 대학교. 전북대학교 모험생들의 미래가 기대됩니다. 세상 밖으로 나가 모험생이 될 수 있게 해주는 오프 캠퍼스. 정말 학생들에게 좋은 경험이 될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세상을 보는 눈도 넓히고 다른 문화에 대한 이해도도 높아질 것 같은데요.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성숙한 인재로 쑥쑥 자라나는 전북대 학생들의 미래, 캠퍼스 24 MC들도 응원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대학생들의 끼와 재치를 엿볼 수 있는 대학생 UCC를 소개해드립니다. 함께 보시죠. 시장에 가면 즐길 거리가 가득하고 볼거리도 많고 먹거리도 넘칩니다. 이 작품은 중소기업청이 주최한 전통시장 UCC 체험수기 공모전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했습니다. 젊은 층의 시장 이용을 활성화시키고자 20대도 시장에서 재밌게 놀 수 있다는 것을 주제로 해서 영상을 제작하게 되었습니다. 토끼와 거북이 연구 실편. 전래동화 속 라이벌 토끼와 거북이가 영상으로 재탄생했습니다. 똑똑하지만 안전엔 소홀했던 토끼. 화재로 연구실을 잃고 마는데요. 반면 거북이는 하지만 미리 준비해 놓은 소화기로 화재를 금방 진압했습니다. 거북이와 토끼라는 친근한 전래동화의 형식을 빌어 연구실 내에서의 바람직한 안전 행동을 소개하였습니다. 이 작품은 국가연구안전관리본부가 주최한 UCC 공모전에서 대학생 부문 최우수상을 받았습니다. 네, 이번 순서는 전국 캠퍼스에서 있었던 다양한 소식들을 전해드리는 대학가 소식입니다. 안양대학교와 YTN이 콘텐츠 교류와 학생복지 증진을 위해 지난 27일 업무 협약을 맺었습니다. 협약에 따라 YTN은 각종 방송 콘텐츠를 안양대에 제공하고 안양대는 교육 할인 스토어 회원 증대에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앞으로 안양대 학생과 교직원은 YTN 교육 할인 스토어를 통해 인터넷보다 싼 가격으로 노트북과 가전제품 등을 살 수 있습니다. 교육부의 산업계 대학식품평가에서 최우수 대학으로 뽑힌 호남대학교가 어린이와 청소년들의 올바른 식습관 형성을 위해 발벗고 나섰습니다. 호남대는 광주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의 튼튼 먹거리 탐험대 위탁기관으로 선정됨에 따라 지난 27일 학교와 식약처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발대식을 열었습니다. 호남대 튼튼 먹거리 탐험대는 오는 11월까지 조리실습실을 갖춘 푸드트럭을 활용해 호남과 제주 지역 초중학생들을 대상으로 영양교육과 요리실습 기회를 제공합니다. 교육부의 재정지원사업 지원을 받는 대학의 신입생은 앞으로 진로교육을 교양 필수 과목으로 듣게 됩니다. 교육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대학 진로, 취업 지원 강화 방안을 마련해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교육부는 이를 위해 올해 2학기에 산업연계교육 활성화 선도대학, 프라임 사업 대상자로 선정되는 19개 대학의 1학년 학생부터 진로교육 과목을 듣도록 하고 내년부터는 재정지원 사업에 참여하는 모든 대학으로 확대할 예정입니다. 제주대학교가 중국 장안대학교와 지난 22일 복수학위 협정을 체결했습니다. 두 대학은 협정에 따라 복수학위 학생을 선발해 최소 4학기 동안 해당 대학에서 수업하고 졸업 여건을 갖출 경우 학위를 수여하게 됩니다. 지금까지 대학가 소식이었습니다. 벌써 4월이 끝나고 5월이 시작됩니다. 시간 정말 빠르네요. 네, 정말 화살같이 빠릅니다. 축제도 많고 기념일도 많은 5월. 대학생 여러분 모두 행복한 추억을 만드는 5월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주에 다시 찾아올게요. 대학생들의 꿈과 희망을 응원합니다. 캠퍼스 24. I wanna share